이번 강의는 5강 동시 쓰기 지도입니다. 우선 동시 쓰기 지도 들어가기 전에 올바른 동시 낭송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의 제목과 지은이의 이름을 먼저 알고, 두 번째,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 파악하기. 세 번째, 동시 속에 담긴 뜻, 즉 지은이의 쓴 의도를 알기. 지은이의 의도를 알아야 동시를 파악하기가 좋겠죠. 세 번째, 동시의 행과 연 사이를 충분히 쉬고 천천히 읊조리기. 동시는 줄글과는 달라서 감정이 들어가 있는 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장면과 분위기를 상상하며 읽기. 장면과 분위기를 상상하여서 읽다 보면 당연히 속도가 조금 늦춰질 겁니다. 여섯 번째, 노래하듯 운율을 잘 살려 읽기. 운율을 살려 읽다 보면 어디선가는 톡톡 튀는 느낌이 나고 어디선가는 부드럽게 지나가게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밌는 표현. 되풀이하는 말이라든가 빗대어 나타난 말이라든가 무언가 흉내내는 말들을 찾아가면서 읽기.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분위기에 알맞은 목소리로 그리고 알맞은 크기로 읽기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시 낭송하는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분이 시를 낭송하시는데 굉장히 슬픈 시였어요. 굉장히 슬픈 시였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울 것 같이 그러는데 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그분만 울 것처럼 하는데 울지 않고 나중에 대기실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저도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 슬픈 시를 낭송하시면서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을 울려놓고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시 낭송가가 되려면 1000번도 더 그 시를 읊조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울어서 더 이상 그 시를 읊조릴 때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또는 더 이상 웃지 않도록 더 이상 화나지 않도록 감정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동시 낭송을 할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즐거운 건 즐겁게, 슬픈 건 좀 슬프게, 그리운 건 좀 그립게 동시 낭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운율을 살려 읽는다라든가 재밌는 표현을 찾아가면서 읽는다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큰 소리로 읽어야 할 부분과 그 다음에 알맞은 목소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낭송하는 지도 방법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시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동시 낭송하기를 한번 해놓고는 동시를 넣어놔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동시 감상하기 해서 동시를 좀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 아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시들을 한 번씩 다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한번 동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심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도할지 고민해보고 동시 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동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했던 동시 쓰기, 모방 시 쓰기에 대해서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 황베드로. 웅덩이가 작아도 흙 가라앉히면 하늘 살고 구름 살고 별이 살고 마당이 좁아도 나무 키워 놓으면 새가 오고 매미 오고 바람이 오고. 와,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을까 했는데 결코 작지 않네요. 비가 오고 나서 웅덩이가 생기면 그 웅덩이 아마 초등학교 때 웅덩이에 대한 기억들은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나면 웅덩이에서 놀았던 기억이 참 많아요. 특히 옛날에는
운동장에 웅덩이가 많이 생겼죠. 그 운동장에 웅덩이가 생기면 나무나 아니면 우산꽂이를 가지고 길을 내줬어요. 웅덩이의 길을.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물고가 튀어서 물이 막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 그런 놀이를 하거나 흙을 가져다가 웅덩이를 메꾸는 작업. 이런 놀이를 하거나 이랬던 웅덩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작가는 그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거기에 맑은 웅덩이, 그 웅덩이에 하늘도 살고 구름도 살고 별도 산다고. 작지만 거기에 작지 않은 하늘도 살고 구름도 살고 별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해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작지 않네요. 또 마당이 좁아도 나무를 키워놓으면 새가 오고 매미 오고 바람이 오고, 새는 작지만 날아다녀요. 매미도 작지만 그 울음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요. 또 바람이 와요. 바람은 온 곳을 여행 다닐 수 있어요. 작다고 말하지만 작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른들을 위해서 써준 시가 아닌가, 어른들을 위해서 써준 동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것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데 커다란 것은 결국 작은 것들에 비해서 커다란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오늘에서야 새삼 다시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 같으네요. 하나의 시를 다시 한번 하나 볼까요? 달팽이, 권정생. 색시 달팽이가 방귀 끼워놓고 누가 보았을까? 누가 들었을까? 모가지 기다랗게 느리고는 요리조리 살피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속에 쏙 들어가 산다. 너무 재밌는 시죠? 달팽이 한 번쯤은 다 갖고 놀았을 거예요. 여름에 달팽이들 많이 나오는데 달팽이들, 색시 달팽이가 방귀를 뀌었대요. 아, 색시 달팽이가 방귀를 뀌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었을까봐, 누가 보았을까봐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내밀었대요. 그런데 정말 달팽이가 방귀를 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내밀까요? 달팽이는 원래 목이 이렇게 저렇게 잘 내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꼭 방귀 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누가 들었을까 보았을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쏙 들어간대요. 저는 달팽이 갖고 놀았던 기억이 누르면 이쪽으로 쏙 나오고 누르면 이쪽으로 쏙 나오는 그 달팽이의 더듬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아마 요거는 이 권정생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미를 덧대어주려고 쓴 시 같거든요. 자, 요런 시에서도 우리는 모방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하나를 아이들한테 주고 얘들아, 너네들이 달팽이 가지고 놀아본 적 있니? 자, 또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니? 달팽이를 보았다면 달팽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집어넣고 했을 때 어떤 느낌들이 드니? 달팽이가 손바닥 위를 기어갈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 자, 그리고 너네들이 방귀를 뀌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지? 이런 이야기들로 한번 집어넣고 너네들이 모방시를 한번 써보자 라고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모방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부분만 바꾸어서 비슷하게 쓰는 시를 모방시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시작업을 하기 어렵다면 모방시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 달팽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강아지. 자, 색시 달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색시 달팽이를 아기 강아지라고 할까요? 아기 강아지가 방귀를 뀌었대요. 그런데 방귀 낀 거 말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뼈다귀? 그럼 뼈다귀를 물어놓고라고 해볼까요?
뼈다귀를 물어다 놓고 뼈다귀를 물어다 놓았으면 누가 보았을까봐, 누가 들었을까봐 그대로 쓰는 거죠. 누가 보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보았을까봐, 누가 들었을까봐. 얘는 모가지를 기다랗게 꺼내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강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짖는 아이니까 모가지 기다랗게 느리는 게 아니라 긴 큰 소리로 멍멍 짖어대고는 요리조리 살피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쏙 들어가 잔다. 그 집에. 자, 이런 걸 모방시라고 해요. 제가 지금 강아지라고 바꿨고 요게 누가 보았을까, 누가 들었을까 봐. 그죠? 그 다음에 요리조리 살피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쏙 들어가 잔다. 여기까지는 다 같게 썼어요. 이렇게 몇 부분만 바꾸는 걸 모방시라고 합니다. 달팽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강아지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바꾸었어요. 멍멍 짖는 걸로. 그쵸? 이렇게 몇 부분을 바꿔서 써볼 수 있는 걸 모방시라고 하는데 아이들하고 작업해봐도 재밌는 작업입니다. 자, 또 다른 시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개구쟁이 문삼석. 개구쟁이라도 좋고요. 말썽꾸러기라도 좋은데요.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웬일인지 자꾸만 더 하고 싶거든요. 꿀밤을 주셔도 좋고요. 엉덩이에 두들겨도 좋은데요. 엄마, 제발 못 살아 하지 마세요. 엄마가 못 살면 난 정말 못 살겠거든요. 저는 이 시를 만났을 때 가슴이 덜컹했어요. 못 살아 하지 마세요. 엄마가 못 살면 난 정말 못 살겠거든요. 아이의 마음이 엄마가 못 살면 난 정말 못 살겠거든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고 정말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은 정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아이들한테 표현할 때 하지마 이런 말보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하자 이런 표현으로 바꾸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개구쟁이라도 좋고요. 말썽꾸러기라도 좋은데요.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웬일인지 자꾸만 더 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은요. 인정받은 일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어떤 강점을 살리는 일을 더 많이 해주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단점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일. 그러다 보면 단점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강점을 살리는 일에 선생님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지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짝꿍 조영일. 한 학교 옆 교실 공부 시간. 자줏빛 새 옷 입은 짧은 머리. 어깨 너머 옆 얼굴 아무도 몰래. 창문 사이로 보고 싶어 망설이다 몸을 웅크리며 가만히 손을 든다. 짝꿍. 좋아하는 짝꿍 있으셨어요? 한 학교 옆 교실 공부 시간.
옆 교실에 있나 봐요. 짧은 머리 어깨 너머 옆 얼굴 아무도 몰래 창문 사이로 보고 싶어 망설이다 몸을 웅크리며 가만히 손을 든다. 손을 들어서 창문으로 그 친구를 만지고 있나 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또 첫눈 오는 날 아침 전이곤. 자, 첫눈 오는 날 아침 골목골목에서 눈덩이가 굴러나온다. 눈사람도 같이 나온다. 눈밭을 온통 뒹굴어 모두가 눈사람. 강아지도 아이들도 쫄랑대는 하얀 눈사람. 골목길도 한길가도 하얀 눈밭은 아이들 나라. 벌써 이 시 안에서 동시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즐겁고 신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시도 즐겁고 신나는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첫눈 오는 날 아침. 첫눈이 오니까 눈을 기다리는 그 아이들은 온통 신이 났겠죠. 그런데 온통 신이 났지만 첫눈이 오니까 갑자기 눈이 왔기 때문에 골목길뿐만 아니라 큰 길 가는 그 눈 때문에 정신이 없고 아마 뭐 교통 대란이니 막 정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신이 난 거죠. 여기서 저기서 눈덩이가 굴러 나온대요. 눈덩이도 나오고 사람들도 눈을 맞으니까 사람이 눈사람인지 눈사람을 굴려서 눈사람이 된 건지 눈밭을 온통 굴러서 모두가 눈사람이 되었대요. 쫄랑대는 하얀 눈사람처럼 강아지도 아이들도 모두가 막 신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목길도 한길가도 모두가 눈밭이 되었대요. 눈밭이 된 이 하얀 눈밭은 모두들 아이들 나라처럼 신이 났대요. 이런 신나는 그런 첫눈 오는 날 아침을 써놓은 그런 동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구슬 한희주. 구슬치기 하다가 잃어버린 유리구슬. 낮엔 파란 하늘 한 줌 넣어놓고 밤엔 반짝이는 별들 한 줌 넣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아, 유리구슬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이 하나 없어졌나 봐요. 그런데 그 구슬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구슬이 낮에는 하늘을 집어넣어놓고 밤에는 별들을 집어넣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주인이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놓고 있을 거래요. 왜? 나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한 어떤 자연을 나에게 다 선물해 주려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 내일 이 친구는 빨리 이 유리구슬을 또 찾으러 나가야 되겠네요. 그쵸? 우리가 구슬을 하나 잊어버리고 그거 잃어버린 구슬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 이 친구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동시를 한번 감상해 봤습니다. 자, 동시를 감상을 했어요. 감상해서 그런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제는 진짜로 동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선생님들이 동시를 직접 써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해요. 선생님들은 동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동시를 시작을 하시나요? 동시 쓰기 위한 팁을 한번 드린다면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자, 맛있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하나 기억했어요. 네, 자,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소리가 나나요? 네, 좋아요. 저는 그 음식은 바사삭, 주르륵 이런 소리가 나요. 또 어떤 맛인가요? 막 먹고 싶어요. 벌써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고요. 보드라운 치즈의 맛이 막 나요. 또 어떤 냄새가 나죠? 벌써 어디선가 막 가져온 것 같아요. 고구마 냄새도 나고 우유 냄새도 나고. 그 맛있는 것을 누구랑 드셨어요? 저는 내 친구 정화랑 먹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랑 먹었죠. 어디서 먹었죠? 친구네 집 갔다가 먹었어요. 그 집 앞에서 먹었어요. 어떤 맛이었냐고요? 어떤 맛이었는지는 여기 있지만 요번에는 달라요. 어떤 맛이었지는 그 먹었을 때의 맛이지만요. 요번에 어떤 맛이었지는요.
진짜 먹는 맛이에요. 그래서 꿀맛도 나고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 맛도 나요. 얼마나 맛있었냐고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왔는데 다시 먹고 싶은 거예요. 언제 또 먹고 싶냐고요? 친구가 생각나면 그 피자가 생각나요. 피자가 생각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어떤 곳에서 먹고 싶냐고요? 그 집, 먹었던 그 집에서 먹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쓰게 되었어요. 친구와 피자. 바삭바삭 고소한 빵 위에 소복하고 가득한 치즈 가득 피자. 정안에 놀러 갔다 먹게 된 피자. 또 놀러 오렴 친절한 아주머니 말씀에 친구 한번 떠오르고 피자 한번 떠오르고.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피자. 피자가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친구. 친구가 들으면 좀 서운할까요? 어쨌든 친구가 떠오를 때마다 그 피자가 생각이 나고요. 그 피자가 떠오를 때마다 또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거는 커서의 경험이지만 어릴 때에도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먹었었던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던데요. 그래서 항상 그 음식을 보면 저희 집에서 놀았었던 또 놀았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런 동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피자를 그 집에서 거기에 엄마가 시켜준 피자로 먹었다면 나는 그 친구의 그 집에 갔을 때 항상 그 친구를 생각하면 이 피자가 생각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지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피자 한 조각. 이것도 제 실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이 친구랑만 먹은 피자가 아니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피자를 먹는다. 친구랑 먹는다. 쭉쭉 늘어난다. 치즈가 늘어난다. 맛있게 먹는다. 이거는 있던 상황을 그냥 간단히 일기 쓰듯이 적어보는 상황이에요. 조각이 없어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일 땐 더 그렇다. 꼴딱 삼킨다. 얼른 집난다. 마지막 하나는 천천히 먹는다. 다 경험들 있으시죠? 꿀딱꿀딱 먹다가 마지막 하나 얼른 집고 그거 하나는 천천히 먹었던 기억. 일기 형식으로 또 써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피자 한 조각. 쫀득쫀득 말랑말랑 먹을 때마다 입속에서 간질간질 치즈가 속삭입니다. 부드럽지? 고소하지? 정말 맛있지? 먹느라 바쁜 내게 자꾸 말을 시킵니다. 바삭바삭 아작아작 먹을 때마다 입속에서 바독바독 빵들이 속삭입니다. 부드럽지? 고소하지? 정말 맛있지? 먹느라 바쁜 내게 자꾸 말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와 반복되는 말들을 제가 집어넣어서 말의 유의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동시 쓰는 법을 지도하는 방법은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경험한 바를 끄집어내는 일,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를 넣어서 반복되는 읊조리는 형태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동시 지도를 할 때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평상시에 보는 대로 보면 우리가 동시를 지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생물도 생물처럼 바라봐요. 정말로 피자가 저에게 말을 시키겠어요? 치즈가 말을 시키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 가지를 두 가지 이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와 그 외의 가치, 물의 가치는 마시는 가치도 있지만 물의 가치는 그 외의 가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키워내는 가치도 있지요. 종이컵의 가치는 물을 따라 먹는 가치도 있지만 구멍을 뚫으면 물 조리개로의 가치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너무 잘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꼭 잘 써야 하나요? 우린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감정에 솔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른다운 생각을 버리세요.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것도 어른다운 생각이에요. 아이들한테 동시 쓰라고 해보세요. 어린이 시를 써보라고 해보세요. 자기는 마음껏 씁니다. 마음껏 쓰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동시 쓰기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